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창원지방검찰청에 직접 나와 있고요. 뒤에 화면 뒤로 보일 텐데요. 자, 지금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림잡아도 7, 80명 정도는 될 것 같게요. 카메라 그리고 취재기자, 사진기자가 함께 지금 창원지방검찰청 앞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저 어젯밤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오늘 창원지방검찰청까지 차로는 KTX와 그리고 직접 차를 몰고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명태균 대표의 행적이 상식밖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진실이 규명되길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명태균이 끝까지 강혜경, 김태열을 공격하면서 검찰에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길 바라는 그런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만 선임과 사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대표의 변론을 맡기로 하면서 매우 공격적으로 상황을 바꾸고 있다.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보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마치 강혜경 씨가 사기 횡령범인 것처럼 기정사실화를 하고, 또 본인을 직접 수행했던 적이 있는 운전기사 김모 씨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반성을 하거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려 한다라는 계획까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가 현장 중계하고 있는 창원지검 명태균 씨의 출두 현장에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장 중계는 명태균 씨가 직접 창원지방검찰청에 출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이 사건의 전모가 왜 이렇게 꼬여가고 막바지에는 뭔가 프레임 전쟁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느냐, 진실 논쟁이 아니라 주장의 싸움이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의혹 제기하는 당사자 그리고 특정인의 주장에 의해서 마치 대통령을 공격하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방식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을 통한 프레임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명태균 대표가 직접 출두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뒤 안 맞는 명태균의 행적, 최근의 행적, 그리고 끝까지 용산과 뒷거래를 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검찰 출두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명태균 씨는 검찰 출두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공개하고 설사 구속이 되더라도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됨으로써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마치 밝힐 것처럼 폭탄 선언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틀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용산과 어느 정도 소통을 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간에 본인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뭔가를 폭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관되게 본인이 주장해왔던 강혜경의 횡령, 사기, 고소에 대한 것들을 유지하고 김태열 씨가 사실상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본인의 생각이 담겨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명태균 씨의 최측근과 함께 계속 소통을 해왔는데 그저께 밤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금동 미륵불 올려놓은 거 시청자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이틀 사이에 상당히 상황이 반전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시다시피 창원지검 현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지금 와 있고 아침에 주차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취재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져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창원이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또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원 의창이라는 지역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251개의 지역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되었다. 김영선 의원의 공천 거래라는 것이 폭로가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 주민들의 반응도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 우리가 굉장히 악명 높은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정말로 상징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까지 다양했고요. 전국적인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취재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현장을 저희들이 잘 볼 수가 없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창원지검 명태균 씨의 출두 현장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주고 계십니다.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임채원님, 그리고 최지원님, 그리고 누군줄님, 김원희님께서는 이런 말씀 주셨네요. 명태균 씨 어린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영님께서는 영상을 가로로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지금 세로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현장 상황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당 기자와 함께 방송 중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부터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전문 인력이 아닌 기자가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것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현장 분위기를 최대한 여러분들께 잘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두 직전에 명태균 씨의 출두 직전에 강혜경 공익 제보자와 그리고 김태열 공익 제보 신청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본인의 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화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이걸 지금 저희 제작진이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두한다. 검찰 출두하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출두 과정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지금 제 뒤로 어떤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자, 명태균에 대한 피켓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KBS 기자가 지금 현장 리포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대국민 사죄를 해라. 자, 명태는 살려야 제맛이다라는 것, 자업자득 대국민 사죄하라.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는 그런 피켓을 들고 나와 있는 시민도 보입니다. 그리고 취재진들이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명태균 대표가 오늘 출두하는 이 현장이 이번 사건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명태균 씨가 최근 며칠 사이에 보여왔던 것처럼 모든 책임은 강혜경과 그리고 김태열 소장에게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기자들 앞에 서서 직접 일문일답을 할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매우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명태균 씨는 지금 출두 과정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직접 공개 소환보다는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지만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검찰 쪽의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개 소환 쪽으로 지금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3분이고요. 그리고 앞뒤 안 맞는 명태균의 행적 끝까지 보여주면서 과연 용산과 거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본인이 뭔가 진실을 밝히면서 들어갈 것이냐,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지금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는 이 화면은 창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태균의 출석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출석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취재진들이 지금 명태균의 소환을 직접 기다리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강희경 씨와 김태열 소장과 직접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명태균 씨가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밝히는 것밖에 없다. 검찰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누군가 조작을 하려고 해도 절대로 조작이 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와 진술이
진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것과요. 범죄자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고령군수 배모 씨 그리고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이모 씨조차도 모든 사실을 검찰에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들 이것이 증거로서 뒷받침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명태균 대표가 이번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김태일 소장과 지금 강희경 씨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그리고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굳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송성일님께서는 공익제보자 두 분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명태균을 아직도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나라를 위해 잘못한 만큼 벌 받으시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성무님께서는 미륵고 살 명태라고 주셨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전해드릴 오디오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오디오는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명태균 씨 출석에 맞춰서 지금 밀양공연구소 김태일 소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제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그거 잠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소장 직접 전화 연결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명태균 씨가 이제 드디어 검찰 출석을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어떤 심정이십니까? 모든 게 좀 잡잡하기도 하고, 왜 명태균 씨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까지 해왔는가. 어떤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부딪히고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서 왜 그렇게 했는가 직접 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어리석은 사람은 본인의 눈과 귀를 막으면은 모든 사람들 또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최고 어리석다 생각하고요. 네네. 또한 세상에서 최고 나쁜 사람은 자기가 한 여러 가지 행위를 남에게 모욕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그 죄가 나쁜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제 그 출석 전까지 명태균 씨는 밀양공연구소는 절대 자기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지금 김태일 소장 말씀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밀양연구소에 대해서 끝까지 자신이 실질 경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누군가의 어떤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모든 관계된 피해자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은 자금을 제공했던 그 피해자들, 출마 예상자들 그분들 또한 수차례에 걸쳐서 모든 증거, 정황, 자료를 다 가지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3번이나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고 강경영 씨는 워낙 명태균에 의해서 저질러진 여러 가지 행위들이 너무나 많기에 8차례나 가서 있는 그대로 모든 진술을 다 했습니다. 네. 아마 명태균 씨가 이 시간까지 자기가 그렇게 일관된 말을 하는 것을 검찰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드러날 건데 참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주로 김태일 소장님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예비 후보자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명태균 씨가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떻게 자금을 요구했는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정황 모두 다 검찰에서 다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자금이 이제 조달됐던 이제 경위
액수, 예. 그리고 횟수, 그리고 당사자들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증거 자료로 김태일 소장이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자금을 제공했던 그분들 또한 모든 걸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자료들을 다 제출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공한 사람도 인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 자금의 성격이 공천을 위한 뒷돈이었다 이런 것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부터 명태균 씨가 자기와 같이 항상 대선 전에 서울을 동행한 그 수행 기사를 아주 진짜 비난하는 그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했는데 그 수행 기사 또한 서울에 올라가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보고 어떤 모든 행위들을 모두 다 진술했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고용된 기사라는 그 사람이 검찰에 직접 출석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 또는 본인이 명태균 씨를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일 등을 상세히 검찰에 진술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러면 혹시라도 그 모 씨라는 분인데 그분도 녹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이것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녹취를 하고 글을 할 사람도 아니고 네. 자기가 본대로 여러 가지 동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한 것까지 아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태일 소장님이 아시기에 지금 이제 거론하셨던 그분이 아크로비스타 쪽으로는 몇 예. 차례 정도 명태균 대표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까? 서울에 갈 때는 항상 갔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지 않고 예, 차로 예. 수행할 때는 항상 같이 했었고요. 몇 분이라기보다는 명태균 대표가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예, 예. 그 수시로 드나들었을 때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있었다. 예,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분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협박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네. 그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네. 자기도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대립하기도 아예 싫다. 소장님 제 심정을 그렇게 아시고 혹시라도 자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시선이 왔을 때는 소장님께서 솔직하게 좀 말씀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 지금 거론하셨던 이제 그분, 이제 김모 씨는 실제로 김영선 의원의 후원의 사무국장 출신이기도 하죠. 네네. 그리고 고용된 뭐 사람이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가 얘기했는데 고용이 됐다면 급여를 받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분이 급여나 이런 걸 받고 활동을 한 사람이 맞습니까? 급여를 대선 기간까지 한 6, 7개월 동안 예, 급여를 주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지 않았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좋은 예. 어떤 직장을 제안한다라고 하면서 항상 이분한테 어떤 희망 고문을 하면서 이용한 거죠. 그 희망 고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제 직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 예. 지금 그 김태일 소장이 들었던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사무실에서 강영익 씨도 있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도 들어간다. 이미 들어가기로 돼 있다라고까지 사람들한테 주위에 이야기했어요. 또 경남도에 취업을 해준다. 기다리라 하다가 명령면에서는 김영선 의원 보좌진 중에서 최고로 실력과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인데 최균이 김영선 의원 당선되고 난 이후에 보좌진 인선을 본인이 직접 다 했습니다. 그분이 정작 그 보좌진에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은 본 직장을 도에 해주겠다 기다리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심지어 국어 비서도 아닌 인턴으로 등록을 해줬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분은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한 50대 명태균하고 나이가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중후반인데 이분은 아무래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 일방적으로 운전기사 역할을 했는데 왜 그러면은 국회의원 자리를 달라고 협박했다라면서 명태균 대표가 이 시점에 김 씨를 공격하는 겁니까? 사람을 공격해야만이 뭔가 탈출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예. 아무래도 이제 김 씨가 실제 제보자가 아닌 게 거의 확실한데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제보를 한 사람이라고 지목 그 때문에 또 명태균 씨가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녹취가 폭로됐을 때 자기도 당황하고 얼떨결에 그 사람을 이야기했었나 봐요. 네. 그 말의 일관성을 꼭 하고 하기 위해서 어저께는 그분의
있지도 않은 빡을 당했다는 그런 말을 계속 유지한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에 의해서 씨는 명태균 씨에 의해서 민주당에 제보를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심정을 자기를 보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격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분이 자기가 제보자도 아닐 뿐더러 명태균 씨가 자기를 인신공격하는 데 대해서 상대하기조차도 더럽다. 네. 그런 심정을 페이스북에 담아 올린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있는 그대로 여태까지 주변 사람들과 그 관계된 사람들의 솔직하게 모든 증거 정황을 가지고 진술했던 부분을 활용해서 최균희의 어떤 거짓된 진술에 쐐기를 박으면서 이 게이트 자체의 수사를 있는 그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에 진행했던 김태일 소장과 인터뷰 여러분 들어보셨고요. 지금 이제 더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창원지방검찰청 정문청사 앞에서 스픽스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명태균 대표의 출두 장면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지방검찰청 앞에는 취재진이 7,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까지 지금 모여 있고 취재 경쟁이 굉장히 뜨겁고 치열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데는 이제 피켓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몇 분 오셔서 창원대학 선배로서 부끄럽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화면으로 나갔지만 저기 활빈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이제 피켓을 들고 활빈당 대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와서 피켓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크게 들고 있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아마도 한동훈 서민 후사라고 하는 글자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저렇게 서 있는데요. 취재 열기나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지금 보여주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번 명태균 게이트는 최초에 지난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지난 2022년 총선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 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섰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부탁을 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천 개입 사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공천 개입 사건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여론조사를 공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받았다. 무려 81회에 걸쳐서 3억 7,52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구서를 가지고 아크로피스타를 찾아가겠다고 했던 명태균 대표가 이를 받아오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공짜 여론조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러면 누구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느냐. 취재 과정에서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진실이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령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배모 씨, 대구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모 씨가 당초 1억 2천만 원만 제공했다고 했는데 취재를 거듭할수록 그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2억 4천만 원을 14차례에 걸쳐서 무려 현금으로 14차례에 걸쳐서 계속 제공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한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결국 2022년 6월 달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걷어들인 돈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인 박모 씨가 1억 원을 제공했다. 그리고 경북 안동에 있는 언론사 사장이 2억 원을 차용해 줬다. 그리고 창원시장 후보로 나왔던 허모 씨가 3천만 원 이상을 제공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대통령이 혜택을 받던 여론조사 비용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걷어들인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로 이루어졌고요. 또 여론조사가 공표조사,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비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론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이 여론 데이터의 최초 자료, 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죠. 여론조사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 또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
4월 7일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공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 돈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어떤 자금으로 그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의문과 의문의 꼬리를 물면서 사건이 이만큼 왔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공익제보자 1호인 강희경 씨, 그리고 밀양공연구소 명의대표였던 김태열 씨가 있고요. 자금 제공자로는 배모 씨, 고령군수 후보, 대구시의원 후보 이모 씨, 그리고 차군시장 후보 허모 씨, 그리고 홍 시장의 측견인 박모 사장, 그리고 언론사를 하고 있다는 김모 사장, 이런 사람들이 자금 제공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 기자가 제 앞에서 카메라로 계속 지금 상황을 취재하면서 영상을 옮겨주고 있는데요. 중간에 누군가가 제 뒤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으면 바로 현장으로 카메라를 옮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자금 제공을 받은 이 돈으로 결국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경선과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했고, 김영선 의원은 단 한 푼도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22대 지난 4월의 총선에서도 상당한 로비를 했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면서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다.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거슬러 올라가면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수혜자 그룹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갑론을박이고요. 누가 과연 제보를 했느냐.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제보를 A씨라는 사람이 했는데 여전히 명태균 대표는 B씨가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지금 카메라를 현장 앞으로 좀 더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 있고요. 지금 취재 열기가 매우 뜨겁다는 거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사전의 예단과 편견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용산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최고 결정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어느 정도 임의대로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스픽스가 현장 중계를 하고 있는 창원지방경찰청의 명태균 대표. 자, 명태균 씨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카메라 같이 움직이면서 명태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카메라 이쪽으로 붙이면서 명태균 씨가 여기 내리고 있고, 자, 명태균 씨가 지금 차에서 내립니다. 명태균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명태균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너도 가만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강소란 연행으로 제가 민망하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조사에 소신이 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중에 나와서 입장을 맞습니다. 이번 여사는 어떻게 알게 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아마 검찰 조사에서 조사를 하고 나와서 그 입장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이거는 우리가 불편해 대통령 내일 그런 조사 과정 속에서 아침에 찾아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같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는 같이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같이 하는 거 제가 이것도 다 이야기해드리면 조사받은 게 왜냐면 저는 풍요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풍요한 적이 되면 폭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알고 공식으로서 목표도 진실을 밝혀라. 공산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찰이 특히 인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치 같은 거 왔다고 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다 저는 금방 이해되거든요. 그럼 왜 계좌치 같은 따로 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파악은 사건은 금방 이해되고 관관 이런 거다 받아놓고 그러니까 어제 SNS에 사업도 올리죠. 이거 들어가지고 의사님 되시 오늘 자체로 아까 선생님이 진실을 말해주세요. 김건희 국민이 지켜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씨, 말을 해주세요. 윤석열 대표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으세요?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한 사실이 윤세호나 응원해라.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김영준 씨, 김영준 씨, 마이크를 좀 가까이 아까 사진 질문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중요한 녹취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음성이 담긴 녹취 자료가 오늘 검찰에 제출될 예정인지. 제출될 예정 없고요.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홍보는 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시지 말아주세요. 네. 없다니까. 홍보를 하신 적도 없고 지금 제2의 윤지호인 강혜경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수치는 것 빼고 전부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 많은 언론인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공천 대가성이라든지 네. 권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 모두 부인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장혜경 씨가 이미 선관위 조사 때 본인 진술로 밝혀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2의 윤지호 강혜경이 왜 변호인 국회도 못하게 하고 혼자 들어갔을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SNS에 성악도 올리셨는지. 본인이 폭로한 건 아니지만 대감자들이 녹음을 해서 어쨌든 이후 여하를 분석하고 바깥으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평판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공개가 되는 위해서 대통령님 누구나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누를 끼치게 된 부분 당신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혹 중 하나가 이제 창원 제2국가선단 선정 과정에 명시가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결론은 제가 오늘 못하고요. 노력을 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정책 아이디어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에게 아주 수시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자료 조사를 해서 실제로 문건으로 만들어서 김영선 의원님께 드리기도 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책 아이디어 제안하는 건 장려할 일입니다.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놀라셨죠? 그리고 또 충격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 진실이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프레임 전쟁이 됐는데요. 강혜경과 명태균의 관계에서 강혜경은 사기 횡령범이고 명태균은 밀양국 연구소의 실질 소유주다. 자, 이런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 직접 김소연 변호사가 대답하는 거 보셨죠? 저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우선 팩트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출석하는 명태균 씨와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까지 우기면 검찰이 이 문제를 최소한 균형감 있게 처리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뭔지 사실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취재 생활, 정치평론가 생활까지 하면 한 20, 30년 했는데 저런 정도의 수준과 논리를 가지고 검찰 앞에서 증거를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쳤습니다. 기자들이 다 미쳤습니다. 언론이 다 미쳤습니다. 왜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큰 관심과 의혹과 국민적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증거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했다.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로부터 받았다. 무엇 때문에 돈 줬느냐? 빽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 통하면 공천 받겠다고 스스로 경남도지사도 강원지사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본인의 힘으로 직접 공천을 주고 당선시키고 선출직 공직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진술과 그리고 녹음 내용이 한두 개입니까? 5개입니까? 10개, 20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팩트가 아니다. 그러면 노림수가 하나입니다. 언론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주겠죠. 그걸 노리고 이제 프레임 전쟁을 하겠다고 했으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보내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로 저 김소영 변호사에 대한 비판도 많고요. 그리고 녹취가 넘쳐나는데 그리고 여자 강땡땡 변호사다라는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요. 오늘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장면 보셨고요. 또 제가 카메라를 들고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중계하고 있을 때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도 아닌 저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고 간 것은 저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한 것,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 마지막까지 공익 제보자로서 역할을 하자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명태균 대표가 처음 저와 통화했을 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왔다는 이야기, 그 초심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공익 제보를 통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본인이 잘못한 것만큼만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자. 그리고 그것이 권력자에 의해서 휘둘리고 잘못됐다면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서로 동의를 하고 하나하나 진실을 추적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 그런 기대가 실망, 아니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구나. 마지막까지 변호사 선임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이 사건에 대응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진실을 외면한 채로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보고는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참혹한 현장이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스픽스가 특별히 생방송으로 준비한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의 검찰 출두 장면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직접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석진님, 널보리님, 떡님, 쩡님, 갯바위님, 춤추는 염소님, 그리고 바람이 구름이님, 숨어있는 바람, 여러분들 지금 3,000분까지 들어와주셔서 이 방송 봐주셨는데 저희들 좋아요, 구독 통해서 이 방송을 더욱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중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